Some of his ideology actually makes sense, actually works for the youth, and actually can contribute something to Taiwan. 不得以任何形式介入台湾地区选举。民进党当局挟洋自重、以美谋独的这种图谋，注定是不会得逞的。 We want to see a free and fair and transparent election, and we're willing and standing by to work with whoever the people of Taiwan elect into their government. 예, 타이완 대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친미 성향의 민진당이 12년 연속 집권에 성공할 것인지, 친중 성향의 국민당이 정권 탈원을 이뤄낼 것인지에 국제사회에 이목이 쏠리고 있고요. 타이완 대선 결과는 우리나라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거로 보입니다. 관련 내용을 전가림 호서대학교 교양학부 대학 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우선 타이완 선거가 왜 중요한 것인지, 네. 그리고 왜 이렇게 국제사회의 관심이 뜨거운 건지 좀 네. 짚어주시죠. 네, 몇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이제 지정학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그 패권 경쟁을 한다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전략적인 경쟁 관계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중국은 태평양으로 나가기 위해서 대만을 지나갈 수밖에 없는데 대만이 거기에 위치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대만이 갖고 있는 지경제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1년에 180만 대의 항공기가 대만 해협 상공을 지나가고요. 55만 척의 배가 또 그 지역을 지나갑니다. 여객기의 90% 그리고 화물 운송의 50% 이상이 이 지역을 통과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할 뿐만 아니라 지금 대만은 반도체에서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국가라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첨단 반도체에 있어서의 공급망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뭐 세 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의 전반적인 변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지정학적인 문제와 연관돼서 말씀을 드리면은 인도와 태평양 전략을 통해 가지고선 지금 중국을 좀 압박하는 형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국제 그 전략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걸 전략적인 그런 어떤 그 패권 경쟁이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패권 경쟁으로 보지는 않거든요. 근데 중요한 점은 또 부인할 수 없는 점은 이 지역에 있어서 중국의 어떤 영향력 투사가 대만을 통과하지 않고는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대만을 중심으로 해서 1도련 그리고 그것보다 더 나가서 2도련 혹은 3도련을 만들어 놓은 것도 미국의 영향력을 축소하고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그 지역에 있어서도 대만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명칭을 좀 타이완으로 해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타이완의 그 대선 구도 역시 어떻게 보면 친중, 친미 이렇게 쭉 왔었는데 이번 그 대선의 구도, 그 후보들 몇 면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그게 세 분으로 이제 압축이 되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당의 그 기호 순서는요, 우리랑 좀 다릅니다. 이게 제비 뽑기를 해가지고서 하기 때문에 첫 번째 1번은 민중당의 커원저 후보가 되고요. 2번은 라이칭드, 3번은 국민당 후보가 되는데 편의상 집권 여당인 민진당을 우선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진 여당은 이제 대만 독립을 주장하는 것을 당헌에 명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대만 독립을 주장하는 정당의 대표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최근 들어서 양안 관계에 있어서의 입장은 현상 유지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반해 가지고선 국민당은 92년도 중국과 타이완이 이 양안 간의 문제를 두고 하나의 중국 원칙에 동의를 하면서 단 각자가 표기를 달리한다라는 합의를 한 게 있습니다. 그걸 구의 공식이라고 그러고 영어로는 뭐 구의 컨센서스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이 국민당의 특징. 그래서 대만 독립을 기본적으로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것. 다만 일국 양제 한 나라의 두 가지 시스템 제도는
반대한다라는 것이 국민당의 입장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민중당은 신생 정당에다가 그리고 타이베이 시장이 지금 대만 후보로 나선 총통 후보로 나선 경우인데요. 예. 여기에는 양안 이자친이라 그래가지고선 중국과 타이완은 결국은 한 가족이나 다름없다. 언어도 같고 그리고 민족도 같고 문화도 같고 한자도 같다라는 측면에서 하나의 가족과 같다. 예. 단 내가 주장하는 것은 국민당과 민진당의 이런 양당 간의 대립이 너무 지루하다. 최근 들어서야 이러한 모습을 청산을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해가지고서 기본적인 맥락은 양안 관계에 있어서 경쟁도 할 수 있고 협력도 할 수 있고 대립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시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이 제2야당이 21%나 나왔어요, 후보가. 네. 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약진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보면 타이완도 민중당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국민당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민중당 말씀드리는 네, 겁니다. 민중당의 그 퍼센테이지가 20% 나와도 예. 지금 1위와 2위 간의 그 격차는 상당하다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타이완의 언론들이 이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은 20%의 지지율을 받는 것은 사실 몇 %가 안 돼요. 아마 지금 20%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부동표 20%를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부동표의 비중이 화면을 보면 21%로 나오거든요. 제3당. 3당이 21%면 잘 보시면은 1위하고 2위의 격차는 오차범위 내죠. 5%라고 했을 때. 근데 21%는 어떤 언론 기관이나 그 서베이 기관에서 하는 거에 따라서 다른데 지금 11개의 대체 서베이 기관의 평균치를 보게 되면 20%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면 뭐 약진한다 이거는 좀 뭐 약진한다라고는 하기 힘들고요. 어차피 우리가 정치를 얘기하게 되면 조직 그리고 자금력 그리고 정당의 어떤 기반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역사도 일천하고 그리고 자산도 미천하기 때문에 민중당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은 의회의 의석을 확보하고 그리고 정당 투표를 해서 비례대표를 좀 많이 양산하는 데 주력을 하고 있는 것이지 총통 후보 자체에 주력을 하고 있다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그럼 결국은 친미 반중 대 친중 구도로 가겠군요, 이번에도. 뭐 친미 반중이라는 표현 자체가 사실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반중이라 그래도 중국과 교류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친중이라 그래도 미국과 등을 지는 건 아니거든요. 다만 양안 관계를 어떻게 분석하느냐에 따라서 한쪽은 비교적 유연한 태도를 취하는 반면에 다른 한쪽은 그렇지 않다라는 측면에서 친중과 반중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으로 보게 되면은 대결 구도는 분명합니다. 양안 관계에 대한 해석 그리고 민생의 문제 그리고 세 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의 전반적인 안정성을 누가 더 추구할 수 있는가. 왜냐하면은 집권 여당인 민진당이 지난 8년 동안 해왔던 각종 정책이 상당수의 국민들로 하여금 반감을 갖고 불만을 갖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한 어떤 반감이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가 중요하긴 하겠지만 대체적인 흐름은 아직까지는 민진당의 우세가 점쳐지고 있는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타이완 선거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지정학적으로도 뭐 우리랑 가깝고요. 뭐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경제적으로 미칠 파장, 그 결과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좀 볼 수 있겠습니까? 뭐 우리의 입장에서 특히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큰 뭐 영향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친중적인 성향의 정당이 들어서게 되면은 중국 정부가 타이완에 있어서 비교적 유화적인 정책을 취하기 때문에 각종 혜택을 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2010년도에 체결했던 액파라는 게 있거든요. FTA와 뭐 비슷한 유형의 것인데 그것에 대한 우대를 취해가지고선 대만이 더 경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을 마련해 준다 그러면은 한국과 타이완의 어떤 산업 구조가 상당히 유사하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 산업에 있어서는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자, 안보적인 측면이 중요할 텐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안보적인 측면은 상당히 중요하죠. 많은 분들은 이제 전쟁 가능성을 얘기를 하십니다. 전쟁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전쟁을 한다라는 것은 의지와 그리고 능력의 문제인데 그 의지만 갖고 되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있다라고 해도 국제적인 어떤 시각이라든지 그 후과가 상당할 거기 때문에 상당히 모험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전쟁의 가능성은 전 높지 않다라고 봅니다. 다만 충돌의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만약에 이 타이완 해협에서의 어떤 무력 충돌 혹은 현상이 변경되게 되면은 아마
우리의 수출 그리고 우리의 대외 활동에 있어서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안보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봅니다. 뭐 민진당이 되든 국민당이 되든 기존과 달리 좀 이 지금 상황은 국제적인 질서 자체가 미중 대결이 워낙 극심하게 지금 전개되다 네. 보니까 누가 되더라도 과거에 누가 됐을 때랑 좀 상황 자체가 좀 달라질 수 있습니까? 달라지진 않을 겁니다. 예. 다만 민진당 후보가 당선이 된 경우에는 중국의 대타이완 압박은 더 강해지겠죠. 그것이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는 아직 예단하기는 힘들지만 네. 일단 뭐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거는 국제적인 측면에서의 대만의 공간을 축소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나갈 겁니다. 차잉원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23개국과 수교를 했는데 지금 예. 13개가 남았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외교적인 공간이 상당히 축소됐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대만의 타이완의 그 대중국 의존도가 한 30%에서 40%에 이르는데 예. 이것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타이완의 농산물 그리고 석유화학 제품 같은 것들이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고 예. 지금 선거 과정에서도 중국이 타이완에 대해서 그런 것을 압박을 하고 있는 것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일단 지금 전쟁 관련돼서 아까 이런저런 얘기 나온다고 말씀하셨는데 타이완에서 만약에 이제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뭐 한국군의 참전 문제라든가 내지는 뭐 북한의 대형 도발 가능성 등등 여러 가지가 뭐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안보적인 차원의 영향을 좀 따져보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 같은데요. 대만의 안보를 가지고 미국이 취한 정책이 있습니다. 예. 대만 관계법이라고 그래가지고선 현상에 대한 변경이 있었을 때 미국이 적극적으로 나선다라는 것인데요. 아무래도 우리가 한국의 참전을 얘기하는 것은 한국과 미국의 동맹관계에 있다라는 측면에서 그렇게 접근을 하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최근 들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한국의 위상이라든지 영향력이 상당히 예전과 다르게 증가했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한 어떤 책임 있는 행동이 수반되지 않을 것인가 하는 그런 어떤 예상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인데 속단하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군요. 이게 자꾸 전쟁 얘기가 나오는 것이 이 시진핑 주석도 뭐 대놓고 무력 통일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네, 과거에 무력 통일을 얘기한 적이 있었죠. 예, 배제하지 않는다. 조금 됐죠. 좀 한 1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군사적 긴장감이 지금 많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런 언급까지 하니까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이 대선 결과에 따라서도 좀 상황이 갈릴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뭐 우리가 흔히 뭐 서양의 속담이긴 하지만 예. 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중국의 이러한 타이완에 대한 정책 물론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독립 세력이랑 어떤 교류를 예.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오히려 친중적이거나 아니면은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민중당이라든지 국민당과 손을 잡는 것이 훨씬 더 부드럽고 그리고 어떤 정책 수행에 있어서 그리고 대외적인 이미지에 있어서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예. 그렇다고 해서 물리적인 수단을 사용한다라는 것은 그 후과를 중국이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요? 79년도 개혁개방 이후에 일어난 성과인데 예. 그 성과를 다시 과거로 돌린다라는 것은 그거는 뭐 의지의 문제 그리고 능력의 문제를 넘어서는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발언을 자꾸 하는 걸까요? 시진핑 주석도 그렇고. 그래서 이 선거 개입 움직임 같은 것도 혹시 있을까 싶은데. 선거 개입은 예. 굉장히 많습니다. 선거 예. 개입은 보통 6회 공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그때 6은 이제 대륙에 나가 있는 중국 상인들 그리고 중국 대만인들, 타이완인들의 어떤 경제 활동을 돕는다라는 명목하에 나가서 이제 투표를 친중적인 성향의 정당을 찍어라라고 이제 독려를 하는 것이죠. 최근에 어떤 예를 들게 되면은 항공편이 굉장히 저렴하게 나왔습니다. 단 그 항공권을 살 수 있는 사람은 대만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살 수 있다라는 거. 예. 그래서 6이 하나가 있고 해는 이제 해상 봉쇄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그렇죠. 압박을 가하는 걸 얘기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해외에 있는 화교들이 들어오는 거.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공은 지금 대만의 틱톡 사용자가 450만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공간에서의 가짜 뉴스라든지 아니면은 정보들을 통해 가지고선 전반적인 분위기를 친중적인 성향으로 바꿔놓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시간이 다 돼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네.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전가림 교수와 타이완 대선 관련 상황 짚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사사건건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4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